자, 여러분,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찍었는데 찍었는 게 녹화가 뭐가 잘못 안 돼서 이게 저장이 안 됐네요. 그래서 다시 찍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만 하도록 하고요.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좀 주구장창하게 얘기했던 거를 좀 간략하게 하죠.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그냥 긴 추세로 보죠. 긴 추세로 봤을 때 미국으로 생각을 했을 때 1993년도부터 1930년도부터 2000년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파동이 이제 큰 한 파동이었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로 큰 A파,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올라갔던 게 큰 B파, 금융위기 하락이 큰 C파가 되면서 큰 조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그 이후로부터 크게 올라갔던 파동이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가 1, 2, 3, 4, 5, 8호에서 크게 올라가게 되었고요. 이게 이제 큰 1파가 됩니다. 근데 기간으로도 그렇고 이게 결국 이 A파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ABC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파동이고 낙폭도 너무 짧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A고 저는 이게 여전히 B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상승 파동이 B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. 근데 이 B파에서 사실 B파라는 거는 참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참 알기 어려운 파동입니다.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이 그냥 A, B, C, 1, 2, 3, 4, 5, A, B, C로 구성이 되거든요. 1, 2, 3, 4, 5, A, B, C로 구성이 되는데 이 1, 3, 5, A, C가 충격 파동으로 불리고 2, 4, B가 조정 파동으로 불립니다. 근데 왜냐면 1, 3, 5 파는 올라가는데 주된 파동이죠. 그리고 A, B, C 중에 A, C는 내려가는데 주된 파동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주된 파동을 충격이라고 하고 이제 그 주된 파동을 조정하는 파동을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. 근데 135, 이 AC, 이 충격 파동은 좀 추정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 조정 파동이 되게 추정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그래도 이번이 B파였죠. 그래서 이게 참 어렵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지표들을 조금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일본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XATR만큼의 포지션을 구축하겠다라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TR이 5%고 이 X가 2라고 치면 결국 10%가 나오죠. 예를 들어서 그럼 10%에 움직일 때 내 포지션이 0에서 80%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마치 그런 거죠. 여기가 이제 80이면은 내 포지션이 80%까지 움직이는 이제 롱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고 0이면은 남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는다. 이 롱 포지션을. 역으로 이제 숏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고 여기는 80만큼 숏을 구축한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추세들은 어느 정도 추세를 탈 때는 잘 맞아요. 실제로 값들을 보면은 잘 맞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요럴 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이제 요럴 때들 숏을 굳이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이 롱 추세니까. 근데 요럴 때 이제 잘못된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런 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조정할 수 있을까?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봤던 게 그냥 기준선 위로 그러니까 주봉 기준으로 기준선 위에서는 롱 포지션만 취하고 기준선 밑에서는 숏 포지션만 취하자.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내고 한번 돌려보니까 훨씬 과거 백데이터도 잘 맞더라고요. 제가 이 연도 말고 훨씬 더 과거 데이터들도 많이 돌려봤는데 훨씬 더 잘 맞는 결과값이 나옵니다. 주가가 올라갈 때죠. 숏을 하지 않습니다. 내려갈 때만 숏했다가 꺾었다가 숏했다가 꺾었다가 숏했다가 꺾었다가 숏했다가 꺾었다가 숏을 안 하는 거죠. 그럼 쭉 올라갈 때 아무런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올라갈 때 다 롱 했다가 꺾었다 롱 했다 하면서 롱으로 먹고 이때는 롱을 안 하는 상황이고 이때는 또 다시 롱으로 먹어주는 그런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주봉이 다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스닥, S&P, 코스피, 코스닥 지금은 이제 다 그냥 관망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.
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밸류에이션은 뭐 맨날 말씀드리니까 뭐 특별히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. 시간 관계상 그냥 미국 쪽 PBR로 봐도 그렇고 지금 뭐 여전히 그냥 고평가 상태다. 밸류에이션상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. 아 그리고 뭐 매크로 쪽도 뭐 사실 맨날 얘기하니까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죠. 그러니까 결국 그냥 통화량이 여전히 이 GDP 대비해서 20%여야 되는데 통화량이 여전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쉽게 결국은 잡히지 않을 거다. 지금 잡히는 건 그냥 유가 떨어져서 잡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상황 내에서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연준의 이제 부채 구조가 문제가 될 거고요. 재무부 일반 계정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돼서 그렇죠.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증가가 될 거고요. 근데 이제 RRP나 이제 그러니까 RRP나 이 리저브 이 지준금이 감소를 하면서 TGA가 증가가 될 텐데 얘네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가 될 텐데 근데 재정 정책은 결국 쓰는 거잖아요. 이게 다시 이제 쓰면은 어차피 이제 이 지급준비금으로 돈이 다시 들어갈 텐데 승수를 타고 들어옵니다. 돈이 써진 상태에서 다시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가 이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통화량이 많은 상태에서 재정정책을 쓰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BEI는 단기 구간 좀 내려갔고 장기 구간도 조금 내려가서 실질 금리가 좀 내려왔다.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뭐 그 다음에 뭐 수급은 제가 아까 찍었던 게 있어가지고 막 차트가 막 움직여 있죠. 그래서 수급 쪽은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만 하고요. 뭐 일단 수급은 중기적인 수급은 뭐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. 뭐 투기적인 것도 그냥 참고 삼아 차트 뭐 보여드리도록만 하고요. 뭐 그 다음에 실질 미국 주택가격이랑 이거 상업용 부동산인데요. 뭐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꽤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.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양적 하나 하기 전에 거를 값을 보면은 충분히 더 빠질 룸은 저는 꽤나 많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. 좀 조심을 계속 하실 필요는 있고 주거용은 뭐 더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요.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좀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다 설명 아까 드렸었던 건데 그러게요. 아깝게 다 지워져서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고 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죠. 나머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이제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요 빨간 선을 빨리 다시 이제 하회를 해야 이제 좀 추세가 하방이다.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뭐 롱 추세다. 뭐 그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. 뭐 그래서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다 롱 추세인 건 맞고 근데 이제 코스피 쪽만 조금 숏 추세로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뭐 일봉상으로 또 이제 여기에 나스닥은 일단 확실히 200일이 빨간색 선을 좀 하회를 해야 되고요. 아직은 뭐 하회하고 있지 않죠. S&P도 그렇고 요게 좀 하회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. 주봉 상황도 일단 뭐 빨간색이 하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숏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위로가 있죠. 뭐 구주야 뭐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,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요때는 숏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반대로 생각하면 롱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다시 요게 둘 다 위에 가서 내려올 때는 숏 추세를 다시 해야 되는 숏 추세로 분봉상으로는 넘어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숏 추세가 여기 내려오면 그 다음에 숏 추세를 구축하면 되겠죠. 요때 이제 숏을 꺾고 롱 추세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요 땡땡땡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숏 추세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내려와야 일단 숏 추세로 볼 수 있겠다.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는 여기는 이제 빨간색은 좀 내려와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코스닥은 또 조금 다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시간 관계상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. 뭐 ECB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계속 감소하면서 좀 긴축으로 가고 있고
근데 다만 이제 BOJ가 뭐 오늘 총재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완화적인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위안화가 움직이게 될 거고, 위안화가 실제로 오늘도 움직이게 됐죠. 그 위안화를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?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결국 뭐 올해 안에 엔화도 다시 이제,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이제 끝이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점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, 엔화가 계속 움직이니까요. 이제 그런 상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. 뭐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, 이제 아까 방송을 찍어서 이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좀 헷갈리는데, 아까 안 했던 것 같죠? 아까 했는데 지금 안 했던 것 같은데, 이 5파고점 찍고 결국 ABC 국내 쪽은 그렇게 내려와서, 국내 쪽은 아마 여기가 저는 뭐 A, B 그 다음에 1, 2, 3, 4, 5로 해서 이게 C까지 해서 ABC가 끝이 나고 뭐 내려가는 파동이지 않을까 싶고요. 국내 쪽은 기준선도 좀 내려가고 있고 후행도 꺾여 있고, 여기를 이제 넘지 않느나, 그러니까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하겠죠. 코스닥은 그냥 이게 결국 A고 B고 그 다음에 1, 2, 3, 4, 5인 것 같고, 뭐 미국 쪽은 CPI 발표 나면서 이제 올랐던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만 남은 거죠. A, B, C 해서 이게 A고 B고 그 다음에 1, 2, 3, 4, 5인데 이게 5로 여기서 끝날지 한번 이렇게 더 갈지는 조금 애매한데, 어찌됐던 간에 뭐 거의 다 왔다,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. 뭐 살짝 뺐다 가든 아니면 여기서 요걸 요렇게 보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가든 어찌됐던 간에 거의 다 왔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어차피 여기를 넘지는 못할 거니까요. 불규칙 B가 아닌 이상 뭐 남은 상승 파동은 이제 한 요 정도 맥스 남았고, 많아야 뭐 전 한 요 정도지 않을까. 한 4,000 진짜 많이 가야 한 4,700 정말 많이 가야. 근데 거기까지도 못 갈 것 같긴 합니다.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요게 1, 2, 3, 4, 5로 한 번 더 남았든 이게 그냥 1, 2, 3, 4, 5든 둘 중 하나인데, 어차피 다우도 여기가 지금 고점을 넘은 상황에서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,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. 뭐 나머지 다 생략하고 필라델피아도 뭐 거의 고점까지 와 있다, 거의 그렇게 보여지고, 뭐 니케이도 뭐 여기 후행 스팬도 이제 역전될 모양새고, 9봉이든 26번이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슬슬은.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 니케이도 그렇고 그냥 주봉상 밑으로 일단 내려가고 기준선 내려가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요즘 들어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도 여기 고점을 넘기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약간 모양새가 신기하긴 해요, 솔직히 여기는. 그래서 여기 구름대 깨지면 여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듭니다. 뭐 항생도 여기 전환선 위에서 좀 버팅기고 있는데 구름대를 위로 벗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상에도 여기 괴선들이 모여 있어서 위든 아래든 좀 튈 것 같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이제 조금 과매도 구간이어서 저는 좀 올라갈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. 달러 원도 그렇습니다. 좀 과매도 영역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. WTI는 여기 200을 해서 계속 조정을 보여서 여기를 좀 돌파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, 금 같은 경우도 여기 기준선 전환선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먼저일지 구름대가 벗기는 게 먼저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국권 여기 50일에서 버티냐 마냐인데, 뭐 저는 좀 금리는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좀 크래쉬가 와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제가 좀 찍었다가 방송이 깨져서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찍긴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. 일단 뭐 결론적으로 비파 반등이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. 강한 건 사실인데,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파이다라고 저는 뭐 아직까지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고점이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고, 일단 가장 크게 일단 추세를 기준하는 거는 주봉상 기준선으로 보자. 주봉상 기준선이 내려갈 때 뭐 그때 한번 액션을 취해보자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매크로 쪽도 얘기를 드렸었고, 뭐 그냥 뭐 가장 간단한 지표만 뭐 오늘도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대출 기준 강화 은행 비율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도 그렇고 항상 높을 때 문제가 됐거든요. 2000년이랑 2008년도 코로나 때 다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